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특정 법적 절차에 제출된 서류들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금융 기록도 있고 계약서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. 요청하신 대로 이름이나 사건 번호 같은 건 전부 가렸습니다. 오늘 특히 좀 깊게 들여다볼 부분은요, 현재 살고 계신 곳 있잖아요. 네네. 거기에 어떻게 거주하게 되셨는지 그 경위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. 이게 서류만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, 그래서 같이 파헤쳐 보려고요. 좋습니다. 이 서류들이 특정 법적 맥락에서 제출됐다는 점, 그리고 저희는 딱 서류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럼요. 워낙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익명 처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그 궁금해하신 3번 항목, 현 거주지 관련 경위, 여기부터 시작하죠. 네. 지금 사시는 곳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, 상세 주소는 생략하고요. 근데 서류를 보니까 이 집이 원래 신청인의 형님, 그러니까 형 소유였다고요? 네,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신청인하고 어머님은 거기서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셨다고 하고요. 그냥 사셨군요, 형님 집에. 네, 일단 그게 시작인데요. 근데 이게 시간 순서를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. 시간 순서요. 네, 형님이 이 아파트를 2019년 10월 12일에 팔아요. 다른 사람한테요. 아, 네, 매각을 했군요. 네, 여기까지는 그냥 집 판 거잖아요. 근데 바로 2달 뒤에요. 2019년 12월 13일. 네, 이때 형님이 그 집을 산 새로운 집주인이랑 전세 계약을 합니다. 본인 이름으로요. 잠깐만요.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간다고요? 본인이 살 것도 아니면서? 바로 그 부분이죠. 네. 좀 특이하잖아요. 네, 엄청 이례적인데요, 그건. 이유가 있겠죠, 당연히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첨부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. 네네. 계약서, 임차인, 그러니까 세입자는 분명 형님 본인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보증금은 8억 원. 8억, 꽤 크네요. 네. 계약 기간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 딱 36개월이고요. 계약 자체는 평범해 보이는데 혹시 다른 특약 같은 거 없나요? 뭔가 단서가 될 만한? 아, 예리하시네요. 있습니다. 특약사항에 딱 적혀 있어요. 뭐라고 적혀 있나요? 실제 거주자는 임차인, 즉 형의 모친과 그 동생, 그러니까 신청인이죠. 이 두 사람으로 한다.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. 아하, 그러니까 계약은 형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 사는 사람은 어머님이랑 신청인이다. 이걸 계약서에 딱 넣어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못을 박아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서류에서는 왜 형님이 굳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계약을 했는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? 서류상의 설명은 어머니 부양 이걸 키워드로 잡고 있어요. 어머니 부양. 네, 고령의 어머님이 살던 곳에서 계속 좀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. 근데 형님 본인은 멀리 살아서 매일 와서 돌보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아, 네.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신청인이 계속 돌볼 수 있도록 그걸 배려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. 이런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집은 팔았지만 어머님 주거 문제, 그리고 또 돌봄 문제까지 고려해서 형님이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유지했다는 스토리텔링이네요. 네, 서류상으로는 그런 흐름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근거로 이제 집 팔 때 매매 계약서랑 이 전세 계약서를 같이 제출한 거고요. 맞습니다. 그 외에 계좌 내역이나 건강보험 자격특실 이런 자료들도 쭉 있긴 한데 오늘은 요청대로 딱 이 거주 경위 설명에만 집중해서 봤습니다. 당연히 거기 나오는 다른 채권자 이름 같은 것도 다 익명 처리했고요. 네, 잘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, 제출된 서류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현재 살고 있는 건 형님이 이제 어머님 부양을 위해서 마련한 상황의 결과다.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소유했던 집을 팔고 나서도 어머님과 신청인이 계속 살 수 있게 형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했다는 게 서류상 들어간 핵심 내용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설명은 어디까지나 특정 법적 절차 안에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점. 네. 네, 물론입니다. 어떻게 보면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감이 때로는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재정적 또 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한 사례인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본 것처럼 어떤 계약이나 거래, 그 표면적인 모습 뒤에는 되게 개인적인 동기, 가족 관계라던가 부양 의무 같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 이런 복잡한 인간적인 사정들이 서류라는 좀 딱딱한 공식적인 틀 안에 담길 때
과연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또 어떤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